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자, 이번 6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물론 여기 있는 앞에 부분 일부 파트 1번부터 14번까지 저랑 다룰 예정인데요. 이 파트 부분은 정말 기본적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약간 특기할 만한 문항들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입니다. 4제곱근 3, 그리고 4제곱근 27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네, 얘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우선 얘네 기호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제곱근에 대한 기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곱근 아니고 n제곱근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n제곱근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개념? n제곱근 a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기호가 여러분들이 풀기가 조금 불편하시죠? 보통 지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a의 n분의 1제곱이다를 기억하시면 좀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호가 이렇게 해석된다는 걸 활용을 하시면 얘는 3의 4분의 1제곱, 얘는 27의 4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3 곱하기 27의 4분의 1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활용되는 지수 법칙도 있죠. 개념 a의 n제곱과 b의 n제곱은 ab의 n제곱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얘는 81이잖아요. 81은 3의 4제곱이죠. 그것에 다시 4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3의 1제곱.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 과정에서도 지수법칙 개념이 또 필요하죠. 어떤 부분이 있냐? a의 n제곱의 m제곱은 a의 nm제곱이다. 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지수 형태로 바꿔서 기존에 알고 있는 지수법칙을 탁탁탁 털어넣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1번은 이렇게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죠. 로그의 연산을 잘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원 파트는 로그의 성질입니다. 로그의 성질. 로그의 뺄셈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로그 a의 m에 로그 a의 n은 로그 a의 m을 n으로 나눈 것이다. 네.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쓴 이 초록색 개념을 이용해서 얘를 계속 해결을 하게 되면 로그 3의 4분의 36이 되는 거죠. 4분의 36은 그 값이 9예요.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다시 로그 2 곱하기 로그 3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중간 과정에서 또 쓰인 개념이 있죠. 로그 a의 m의 n제곱은 진수의 거듭제곱은 바깥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 2를 바깥으로 꺼내왔고요. 로그 3의 3, 밑과 진수가 같으면 그 값은 1이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1번, 2번의 경우는 간단한 성질들을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에 해당되는 문제였다. 그럼 이제 문제 3번 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호의 길이가 4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랑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개념, 우리가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죠. 그래서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하면 되는데 우리가 배운 각도의 단위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죠?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뀌어서 2파이분의 중심각 라디안이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호의 길이는 4파이죠? 4파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12파이. 곱하기 2파이분의 중심각의 크기, 내가 찾고 싶은 부분을 x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 12파이 서로 나눠줘서 6파이가 되고요. x의 값은 6분의 4,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네, 3분의 2파이 해서 여기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6파이가 남는 게 아니고 6이고요. 네. 6분의 4파이가 돼가지고 3분의 2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라디안의 단위로 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였고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에서 2파이분의 중심각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 개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단순 계산에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x의 범위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라디안 사이에 있을 때 지금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딱 보자마자 이 방정식엔 지금 누가 들어갔냐면 탄젠트 x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이 이 문항에 대한 내용이겠죠. 삼각함수랑 방정식이 서로 콜라보가 됐구나.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탄젠트 x는 1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y는 탄젠트 x와 y는 1, 얘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을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 보시면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그 내용이 여기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요, 이 두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서 그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주시면 돼요. 어느 범위에서요? 이 범위에서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이 범위 안에서요. 그래서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우선 탄젠트 x의 경우는 0에서는 0이고요. 쭉 가다가 2분의 파이에서 점근선 생기고 그리고 다시 파이에서 0 찍고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이 부분에서 다시 2분의 파이만큼 추가해서 2분의 3파이가 될 겁니다. 이게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느 구역에서 본다고 했냐면 x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서 본다고 했으니까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에 해당하는 이 동네에서만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으시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y는 1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는 1, y는 1인 애들을 모두 다 모아보게 되면 1인 애들 모두 다 모으자 해서 쭉 y는 1 이런 상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y는 1인 거에서 이 교점에 뭐를 찾아주면 돼요? 교점에 x좌표만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를 찾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얘를 찾는 방법은 여기에서 찾아서 0과 2분의 파이에서 찾아서 얼마만큼 추가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탄젠트 x의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얼마만큼? 파이만큼을 추가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을 찾아야 되겠죠? 0과 2분의 파이 라디안 사이에서 탄젠트 x의 값이 1 되는 걸 찾아볼게요. 어떻게 찾냐? 탄젠트의 정의를 생각하면 되는데 개념.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가로 길이분의 세로 길이가 탄젠트 x였었잖아요.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그래서 탄젠트 x는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이 직선, 이 부분에 빗변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탄젠트 x가 1 되는 것은 당연히 여기가 45도일 때, 즉 이 파이를 4로 나눈 라디안의 값을 가질 때 반드시 탄젠트 x의 값이 1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게 1대 1대 루트 2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x의 값은 1이고 그때 x의 라디안 값은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 자리는 뭐가 된다? 4분의 파이가 된다. 그럼 내가 찾고 싶은 답은 a 더하기 파이, 이 위치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에 해당하는 4분의 5파이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세요 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그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어느 동네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4번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제 5번 문제 볼 건데요. 다음은 상용 로그표의 일부이다 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상용 로그에 대한 문제겠죠. 상용 로그. 네. 그럼 상용 로그의 정의는 뭐죠? 네, 미시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예요. 그래서 미시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인데 우리 이 상용 로그 표를 가지고 누굴 찾아야 되냐면 로그 517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517을 찾으려고 봤더니 517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517하고 가장 유사한 값이 보이죠. 5.1의 7 부분에 해당하는 0.7135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그 517을 로그 5.17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로그 517을 표현할 수 있냐? 여기에 로그 100을 더하면 얘네들 더한다라는 의미는요, 진수를 곱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개념은 뭐냐? 로그의 성질 중에서도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 로그 A의 MN과 같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로그 5.17에 해당하는 값은 0.7135가 되죠. 이 부분은 우리 요 표에서 찾아낸 값이에요. 그럼 로그 100은 뭐냐? 여기에 지금 사실 미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10으로. 10이 100이 되기 위해서는 몇 번 곱해야 되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추가? 2번. 그래서 2를 더하시면 얘는 정답 2.71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517의 값을 위에 표를 이용해서 구한 값은 로그 5.17에다가 로그 100을 더한 값과 같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문제 5번 이렇게 풀어봤어요. 상용 로그의 표를 이용해서 로그의 값을 구하기. 자, 이제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얘도 지금 제한된 범위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공일 개념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y의 값이 제일 큰 부분이 최대값, y의 값이 제일 작은 부분이 최소값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래서 얘는 단원명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원명이 뭔지 알았어요? 최대, 최소 찾으려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이 함수에 그래프를 그려서 y의 값이 제일 작게 되는 지점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프 그리자.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가만히 보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예요. 그래서 저 fx를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5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은요. 2분의 1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쓰인 개념은 뭐냐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요. a n제곱분의 1과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2분의 1을 계속 거듭해서 곱하게 되면 반씩 줄어들죠. 즉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줄어드는 형태로 나와요. x의 값이 커질수록. 예. x의 값이 커질수록 얘네들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범위에서 보겠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 사이에서의 범위에서만 보겠다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지점을 봐야 되겠죠?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제일 낮은 부분은 얼마 대입할 때겠어요? 당연히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보면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함수의 값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5인데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5, 정답은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은 7이 될 거고요. 이때 밑을 잘 보셔야 되는데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요.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를 큰 수를 대입하게 되면 최소값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6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어디를 지난대요? 5,A를 지난대요. 그럼 평행 이동한 함수의 그래프 식을 구한 다음에 그 식에다가 지나는 점을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마지막에 대입만 해주자. 근데 어떤 식에 대입해야 돼요? 주어진 식이 아니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떤 개념을 알아야겠어요? 네, 평행 이동을 했을 때 함수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개념을 챙겨놔야 되겠죠? 개념. 함수 fx가 있는데, 함수의 값이 있는데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함수의 식은 어떻게 변하냐면 x 대신 x-a를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논리로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네, y 대신에 y-b를 대신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 대신에 y-b를 대입하자. 자, 그러면 이 식에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x-2를 대신 대입해 주시고요. y축의 방향으로 5만큼이다 라고 했으니까 y 대신 y-5를 식에다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y-5는 로그 3의 x-2라고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식에다가 뭐 대입한다고요? 5,a를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5 대입하고 여기에다가 a 대입하면 얘네들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성립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볼까요? a-5는 로그 3에 5 빼기 2 하면 3이죠. 네. 밑과 진수가 서로 같습니다. 그럼 그 값은 항상 1이죠. 3이 3 되려면 몇 번 곱해야 되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1이에요. 따라서 a-5가 1이니까 a의 값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6이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들도 알아야 되지만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었잖아요. 그 파트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또 쓰였던 개념, 로그의 성질 중에서 밑과 진수가 서로 같으면 그 값은 얼마다? 1이다. 이 개념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7번까지 쭉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좀 약간 단순 개념이기도 하고 교과서에 되게 자주 나오는 기본 유형이기 때문에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8번 보도록 할게요.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고요. 지금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사인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 단어는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인과 코사인이 나왔네. 등장한 재료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럼 범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삼각함수 값이 2개 나왔으니까 당연히 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얘 단원명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사인과 코사인 2개가 언급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배운 것 중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개념이 있었죠.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중에서 정말 사인과 코사인만 나오는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얘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자, 그럼 얘를 이용하게 되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사인 값을 모르니까 얘를 제곱한 거 써주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인 9분의 4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9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쌤, 그럼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5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일 수가 있잖아요. 둘 중에 뭡니까?
네, 이제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삼각함수의 부호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삼각함수의 부호다. 이 삼각함수의 부호의 경우는 좀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방식이 있었죠. 이렇게 사분면을 그려서 1사분면부터 해서 얼싸안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확히 얼싸탄코. 1사분면에 있는 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의 값을 가지고요. 2사분면에 있으면 사인 값만 양의 값, 3사분면에 있으면 탄젠트만 양의 값, 그 다음에 4사분면에 있으면 코사인만 양의 값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거든요, 세타가. 그럼 세타가 2분의 파이면 90도죠.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180도 파이 구역이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사인 값보다 양의 값이죠. 아, 사인 세타 양의 값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3분의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맨 처음에 봤을 때 제시된 조건들을 보고 뭘 활용할지 여러분들이 단박에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재료가 코사인이네. 근데 사인 찾으래. 범위가 나와 있네. 사인과 코사인 사이에 어떤 관계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 과정에서 사인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범위가 나와 있었겠죠. 만약에 범위가 없으면 정답이 2개였을 텐데 범위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해당해서 성립하는 값만 골라오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되고, 얘를 다른 방식으로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저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풀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무엇을 활용할 거냐면 단위원을 활용할 겁니다. 단위원이라는 건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그리면서 보여드릴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은요. 여기에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반지름 길이가 2니까 항상 빗변은 1이에요. 그럼 사인만 찾고 싶으면 빗변분의 높이가 항상 사인 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점의 y좌표가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라고 했어요. 그럼 코사인은 이때 어떤 값을 갖게 되냐면 이 r분의 x좌표가 코사인의 값을 갖죠?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지점을 찍는 겁니다. x의 값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점을 찍어서 그럼 이 점이 2개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몇 사분면에서 보겠다고 했어요? 2사분면에서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점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 사인 값을 찾고 싶죠? 사인 값은 뭐 찾으면 돼요? r분의 y값 읽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y좌표를 읽어주시면 정답이 되고요. 지금 딱 보더라도 y좌표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이 양의 값을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다시 뭐 쓸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고 지금 요 가로 길이는 0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뺐으니까 가로 길이는 3분의 2, 빗변의 길이는 1, 높이만 찾으면 되겠죠?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두도록 할게요. a라고 둘까요? 네, 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9분의 4는 1이고 a제곱은 9분의 5고 a가 3분의 루트 5가 되겠죠? 3분의 루트 5, 이만큼의 길이가 결과적으로 이 점의 y좌표, 사인 값이기 때문에 정답은 3분의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단위원으로 생각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값이 1 나온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과 큰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8번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9번을 볼 건데 두 상수 A, B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가 어딘가를 지난대요. 지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점을 그 식에다 그대로 얹으시면 돼요. 지난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대입한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정보가 있어요. 점근선이 직선
y는 5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에 대한 문제겠어요? 네,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내용이 뭐다?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럼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 지수에 해서 밑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밑이 1보다 큰 경우와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고요. y는 이때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곱하면 곱할수록 줄어들어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요거가 x축, 이때 이게 x축, 그리고 이때 y축. 0 대입하면 항상 1. 얘도 마찬가지 0 대입하면 항상 1이다 라는 거.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0과 1 사이에 있든 1보다 크든 전부 다 양수예요. 곱해봤자 계속해서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x축에서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점근선이 x축이 되는 겁니다. 점근선이 이때 기본 형태의 그래프에서는 x축이 되는구나. 즉 y는 0이 되는구나 라는 거. 그러면 거기에다가 a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했어요. 그럼 이때 점근선은 당연히 뭘로 바뀌겠어요? 이 식에서의 점근선은 y는 a가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찾았어요. 그래서 y는 3의 x제곱 플러스 5. 얘가 어디를 지난대요? 2, 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자리에 2 넣어주고 y자리에 b 대입합시다 하는 순간 b는 9 더하기 5, 1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찾고 싶은 a 플러스 b의 값은 a랑 b 더해주면 되겠죠? 5랑 14를 더한 정답은 19가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기본형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기본형에서는 점근선이 x축, 즉 y는 0이라는 값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플러스 a만큼 추가하면 a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점근선이 이제 y는 a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근선에 대한 식 추론해서 a의 값 먼저 구해주고 그리고 나서 2, b를 이 식에 대입해서 b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19였고요.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세 상수 ABC에 대해서 y는 a 코사인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하는 순간 당연히 얘는 맞아요. 삼각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너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럴 때 a, b, c의 값을 다 곱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 다 풀 수가 있어요. 우선 개념, 삼각함수에서 여기서는 코사인만 나와 있는데 코사인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y는 a 코사인 bx 더하기 c에서 x의 개수에 해당하는 요 b가 영향을 주는 요소는요. 이 코사인 함수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첫 번째 주기는 뭐겠어요? 네, 원래 기본 주기는 2파이예요. 그런데 x 앞에 개수가 b가 붙어 있어서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돼요. 주기라는 것은 양의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b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의 최대값하고요. 최소값이 있어요. 최대값과 최소값, 기본형 그래프 코사인에서는요. 그냥 코사인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a 곱했죠. 그리고 거기다 c추가 있으니까 최대값은 1이었었는데 거기에 a를 곱했으니 거기에 a의 절대값 그리고 거기에다가 c 추가하면은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그럼 최소값은 거기에 마이너스 절대값 a에다가 더하기 c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개념 이 함수에서 주기와 최대값, 최소값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주기가 얼마만큼인가 봤더니
코사인 함수 C 커브가 한 번 나오면 그게 한 줄기예요. 요만큼 C가 요렇게 하나 나왔다. 쌤 이게 어딜 봐서 C인가? 이거 U처럼 보이는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세요. 네, 그러면 요런 C 모양이 있죠? 네, 코사인. 자, 그렇게 되면 3분의 2파이죠.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절대값 B로 나눈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요 1번 동그라미 개념에 의해서 2파이의 절대값 B가 얼마다? 3분의 2파이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절대값 B의 값이 3 나오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빼면 돼요. 따라서 B는 얼마다? 3이다. B를 벌써 찾았어요. 그럼 이제 A랑 C가 결과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래프를 쭉 볼까요? 최대값은 얼마예요? 1이죠. 네, 최대값은 1이에요. 근데 A 어차피 양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C가 1 되면 되는 거죠.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A 더하기 C다. 그 다음 최소값이 지금 제일 낮은 지점이죠. 최소값은 여기 제일 낮은 지점이에요. 그러면 얘의 코사인이 원래 기본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거기다 A 곱하고 C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A 더하기 C입니다. 문자 2개, 식 2개죠. 연립해서 A랑 C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식을 어떻게 할까요? 더 할게요. 얘를 1번식,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과 2번식을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 마이너스 A 사라지고 이 C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럼 C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A의 값은 2가 되겠죠. 아, C는 마이너스 1, A는 2가 돼서 마이너스 3.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A, C, 그리고 B의 값을 모두 다 찾아냈어요.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되냐?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A는 2, B는 3, C는 마이너스 1.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주기, 최대값, 최소값만 잘 알고 계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얘가 sin A sin X 더하기 C로 나와 있어도 똑같은 주기 bx로 써야겠죠? sin bx 더하기 c 형태로 되어 있어도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갈 거고요. 최대값도 똑같이 절대값 a 더하기 c, 최소값도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c의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사인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주기성과 최대, 최소에 대해서 개념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하고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은 수학의 답에 제목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1, 수학의 답에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81의 세제곱근. 네, 요거 매번 헷갈리시죠? 얘는 어떤 개념이 있으면 되냐면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제 개념 한번 쌓아볼까요? 개념 A의 n제곱근이랑 도대체 뭐냐? 무엇무엇의 근으로 끝나잖아요? 네, 제 나름 연상한 방법은 뭐였냐면 무엇무엇의 근으로 끝나? 그럼 방정식이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방정식? n제곱 된 방정식 해서 x의 n제곱은 a의 근을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자매품으로 여러분들이 매번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n제곱근 a예요. 네. 이 문제에선 이 부분이 필요 없긴 하지만 n제곱근 a는 그럼 뭐냐? 이름 그대로 순서대로 읽어서 쓰시면 돼요. n제곱근 a. 얘는 x의 n제곱은 a의 근 중에서 실근인 것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적으로 a 부분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81의 세제곱근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 방정식에다가 81의 근 중 실수인 것을 a라고 하자. 그러한 x를 뭐라고 한대요? a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a 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여기에서 뭐뭐 할 때까지를 제가 식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로그 9의 a의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로그 9의 a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를 A만 이렇게 쏙 뽑아오고 싶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양쪽에 3분의 1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다? 저기에 쏙 뽑아놓고 싶어서 양쪽에 3분의 1제곱을 하자. 네. 그러면 A는 81은요, 3을 4번 곱한 거죠. 그래서 얘는 3의 4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3의 3분의 4제곱이구나 라고 추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간 과정에서 어떤 개념이 쓰였냐면요. 지수법칙이 쓰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지수법칙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수가 나중에 막 확장되죠. 실수 전범위까지 확장이 되는데 A의 nm제곱 요거 쓴 거예요. 네. 어떤 제곱에? 또다시 제곱을 했다. 괄호 제곱으로 돼 있으면 두 개를 곱하자. 두 개를 곱한 거예요.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활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대신에 우리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3의 3분의 4제곱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로그 9에 3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9라는 값도 3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으면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로그 3의 3 하고 미세 지수,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이렇게 꺼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로그 3의 3은 어차피 1이니까 6분의 4가 되겠죠. 6분의 4 결과적으로 3분의 2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개념이 쓰였죠. 우리 로그의 성질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중간중간에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간에 또 필요했던 개념이 뭐냐면 로그 A의 n제곱, B의 m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미세 지수,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꺼내와서 분수로 표현하고 로그 A의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성질들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하고 바로바로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다. 이렇게 문제 11번 같이 풀어봤어요. 네, 생각보다 초록색으로 제가 개념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개념들은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로그가 등장했고 부등식이니까 단원명은 로그 부등식이구나. 그래서 12번 문제를 만약에 못 풀었다. 그럼 여러분 교과서에서 로그 부등식 펼쳐가지고 무슨 개념이 없는지 메꾸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는 어떤 식으로 메꾸면 되냐면 우리가 밑이 똑같으면 비교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밑이 지금 현재 다른 상태니까 이 밑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가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 개념이 로그 부등식 가장 기본형, 예를 들어 로그 A의 X가 로그 A의 Y보다 더 크다라고 돼 있어요. 단 이때 A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언제? 밑이 1보다 클 때만.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잖아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야지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밑이 범위에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밑을 웬만하면 1보다 큰 쪽으로 몰아 넣어주시기만 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시켜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얘는 밑이 3으로 되어 있고 얘는 밑이 9로 되어 있는데 저는 얘를 그냥 밑을 9로 일치시켜 볼게요. 9로 일치시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로그 3에 x 더하기 5라는 것을 로그 9로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스리슬쩍 2분의 2를 곱해가지고 로그 3의 제곱 로그 x 더하기 5의 제곱 그 2분의 1을 이렇게 얹을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 문제 풀 때 썼어요. 네. 밑의 지수, 진수의 지수 얘네들을 앞으로 꺼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활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로그 9의 x 더하기 5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가 누구보다 8의 로그 9의 2보다는 커야 된대요. 근데 로그끼리만 비교하는 게 편한데 8이 이렇게 혼자 나와 있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얘도 이 위로 얹어버리자. 진수의 지수에다가 이렇게 얹어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뭐만 비교하면 돼요? 밑을 드디어 일치시켜놨구나. 밑을 일치시켜 놓으면 비교하기가 편하지. 나는 즉 진수만 크기를 그대로 유지시키면 되겠구나 해서 x 더하기 5의 제곱이 2의 8제곱보다 작다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한쪽으로 다 옮겨 놓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2의 8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왜? 2의 8제곱이라는 값은 2의 4제곱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죠. 5에다가 2의 마이너스 4제곱.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합과 차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정리를 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16 더하기 5니까 x 더하기 21. 얘는 5에다가 16을 뺐으니까 x 마이너스 11. 그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얘를 유도할 때 고1 때 배웠던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은 합차로 인수분해된다. 그래서 인수분해된 결과가 이렇고 이 부등식을 해결하게 되면 마이너스 21보다는 크고 1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반드시 로그 부등식이든 지수 부등식이든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로그 부등식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냐면 반드시 밑과 진수 걔네들의 양의 값을 가져야 되고요. 밑은 절대 1이 되면 안 된다. 이 조건을 따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 중에 매우 중요한 조건, 진수가 0보다 커야 돼. 결론,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돼. 이걸 까먹으시면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저 진수 조건 때문에 여기를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라고 범위를 제한시켜줘야 되겠죠. 따라서 정수 x의 최대값은 10이 되겠죠? 최소값은 얘보다 바로 큰 거 하나 골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합은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풀 때 저 진수 조건, 진수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이거를 까먹으시면 누락시키면은 문제를 틀리게 되니까 그 부분 꼭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그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 꼭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를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이니까 지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수 방정식을 딱 가만히 봤을 때 2의 x제곱이 눈에 확 들어오죠. 얘를 뭘로 고쳐놓으면 돼요? 2의 2제곱의 x제곱이니까 2의 2x제곱으로 보고 그러면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보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해서 풀게 되면 2의 x제곱을 t라고 하자. 일단 얘는 0보다 크겠죠. 얘를 t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 부분만 따로 정리하면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즉 8 곱하기 t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8t 플러스 15가 0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t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t는 3 또는 5가 돼요.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내가 진짜 구하고 싶었던 건 t가 아니에요. t는 내 맘대로 치환해서 둔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즉 2의 x제곱이 3 또는 2의 x제곱이 5가 돼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알파랑 베타를 비교했을 때 알파가 베타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작은 쪽이 알파가고 큰 쪽이 베타가겠죠. 그래서 2의 알파 제곱은 3이 될 거고요. 이제 베타를 찾아야 되는데 베타는 로그 2의 5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알았냐? 얘도 개념이 있어야지 표현할 수 있죠? 개념. 로그의 정의인데 a의 x제곱이 b다라는 거 로그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지수가 로그 a, b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따라서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 로그 2의 5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끝. 네.
그래서 중간에 로그의 정의까지 포함된다는 거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3번 마무리하고요. 14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그래프 위에 x좌표가 양수인 점 A와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 B에 대하여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A의 y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문장을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씩 한 줄씩 차근차근 식으로만 바꿔놓으시면 돼요. 우선은 중점이라는 게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중점이란 건 뭐였냐? 중점은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네, 1대1 내분점이에요. 그래서 점 A를 x1, y1, 점 B를 x2, y2라 할 때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는요. 1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엄청 쉽죠? 네. 약간 평균이랑 느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중점의 좌표가 0,2라고 나와 있으니까 선분 AB에 해당하는 점 A와 점 B의 좌표를요. 구체적으로 만들어 해서 이 공식에다가 대입만 시켜줬을 때 0,2다라고 정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 놓고 정리했을 때 저 결과를 이용해서 A의 뭐를 찾아주면 돼요? Y좌표를 찾아주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점 A는 구체화를 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 A의 X좌표를 그냥 스몰 a라고 둘게요. 네. 그래 놓고 얘는 지금 현재 이 그래프 위의 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 위니까 y좌표는 3의 a제곱이 나와야 될 거예요. 3의 a제곱. 간단하죠? 우리가 무엇 위에 있다라고 하면 저 식은 무조건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상태에서 b는 x좌표 지금 현재 몰라요. 얘는 그냥 스몰 b라고 둘게요. 근데 얘를 스몰 b라고 두면 y좌표가 결정되죠? 아, 3분의 1의 b제곱 마이너스 6이구나. 네. 왜냐면 얘도 이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을 만족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선분 A, B의 중점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게 왼쪽에 있는 이 초록색 개념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거. 3의 A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B제곱 마이너스 6을 2로 나눈 거. 그것이 뭐다? 문제 조건에 나와 있죠? 얘가 0,1이에요. 그럼 다 됐어요. 왜냐? 얘가 0이고 얘가 2니까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게 이미 뭐예요? 0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B나 A를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얘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분자에 해당하는 게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얻는 식 B는 마이너스 A다. 두 번째에서 얻는 식 3의 A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B제곱 마이너스 6이 4다. 그래서 나오는 식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얼마다? 얘 10이구나. 그러고 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A로 대신 대입해주면은 문자를 한 문자로 쓱 정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쵸? 그렇게 해놓고 나서 3의 A제곱 3분의 1에 마이너스 A제곱으로 바꿔놓고요. 그 값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3분의 1이라는 것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그죠?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지수 법칙에 의하여 어떤 지수 법칙? A의 N제곱에 다시 M제곱 한 것은 A의 NN제곱이지. 네. 이걸 활용하게 되면 3의 A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3의 A제곱이 총 2개 있는 거니까 2 곱하기 3의 A제곱이 10이다. 따라서 3의 A제곱은 얼마다? 5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분홍색으로 썼죠. 왜 그러냐? 답을 볼까요? 답을 쭉 봤더니 점 A의 Y좌표를 물어봤어요. 점 A의 Y좌표, 얘죠. 그러니까 3의 A제곱만 찾으면 돼요. A까지 굳이 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다? 5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14번까지 저랑 같이 풀어봤는데 제가 이제 이 문항별로 풀이를 해줄 때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하는 작업들은 주황색으로 필기했고요. 개념 파트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2부에서 진아쌤 한번 뵙고 3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